피토하는 심정으로 미국과 미국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당신들의 패권을 위해 우리에게 반하는 일본 우선주의, 대한민국 하위적 외교 군사 정책을 폐기하라.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대조선 정책을 일신하라고 우리는 오늘 이를 미국에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예,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조선의 국교 수립을 위한 미국의 대화 제의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하 조선의 핵무력은 날로 강화되고 남북 상호 간의 적대와 위협이 가중되며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역사적으로 한반도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아온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정책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교 수립 협상으로 조선의 안전 보장과 핵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합니다. 1991년 9월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수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조선과의 수교를 거부했습니다. 조선은 미국과 일본의 수교 거부, 즉 외교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불승인을 자신을 붕괴시키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고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특히 대조선 정책이 결정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는 11월에 당선되는 미국의 새 대통령은 실패의 첫 단추로 돌아가 조선과 수교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2023년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 삼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이란 군사동맹 추진과 특히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안 된다는 한국 내 여론은 매우 강경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미이란 군사동맹의 강화는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진출을 열망하는 일본 극우 보수 세력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의 이니셔티브로 제안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 한반도의 미이란 군사동맹을 추진하기보다는 대조선 수교 협상을 통한 새로운 접근이 한반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평화 공존의 방안을 마련하고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어렵게 추진해온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가짜 평화라고 깎아내리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작년 말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정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의 전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도 두 민족 두 국가가 자리 잡았고 긴 세월을 살아가다 다시 통일을 논의하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남북 양측 기득권 정치인들의 입장은 민중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군사적 해결이 아닌 공존의 해법에 대한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구합니다. 9.20 시국선언 참여 인사들과 전국 비상시국회의 함께. 네, 저 신한통신의 유승기 기자라고 합니다. 미국 조선 국교 수립이 되려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한테 너희들한테도 북한하고 수교하는 게 이득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북한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북한을 안전보장하게 하고 핵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북한의 안전보장과 미국의 핵무기 이렇게 동결이라든지 해체라든지 이런 것과 맞바꾸는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러한 것이 미국의 어떤 세계 전략이랄까 이런 데도 보탬이 되면 됐지 해로울 게 없다. 엄청난 군비를 여기다 쏟아붓고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지금이 미국에서도 대한반도, 동아시아 전체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그 핵심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 시절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뉴스가 많이 된 김정은이가 이제 뭐 이렇게 통일 관심 없다, 남북 간 적대국으로 따로 살자 이런 이제 발언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 상황을 그냥 남북 간의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좀 일시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현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한반도에서 좀 근본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아주 가까웠던 그런 시대의 관계, 뭔가 희망을 가졌던 그러한 내용들이 물거품이 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또 실망과 좌절이 아주 2배, 3배로 커지지 않았을까. 물론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 수고 끝에 선택한 표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이러한 표현과 선택이었다는 거 대단히 아픈데, 이러한 북의 그 정치적인 선택과 선언도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70년 동안 전쟁이 안 끝나고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70년 동안이나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정전체제를 종전하고 평화체제로 바꿔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뒤에 통일을 논의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게 그러고 그동안 오염됐어요. 정치하는 놈마다 정부마다 다 통일로,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통일은 대박, 최순실이 입에서 나온 거야. 이게 오염됐어. 실천적으로는 평화체제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그 문턱까지 가서 종전선언 하나 해내지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북의 저 레토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말하자면 자기 포지션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협상을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왜 미국이 51년도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그렇고 요번에도 그렇고 왜 한국민 대다수의 정말 의견이나 열망을 무시하고 항상 일본 위주로 이쪽 정책을 피는지,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아주 몰아붙이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9.19 능라도 경기장에서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이라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민족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 우리 민족의 운명은 미국이 결정하는데 저 말을 어떻게 책임질 거야? 결국은 내려가서 책임을 못 졌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모든 남북관계 실무 문제는 한미 워킹그룹으로 맡겨버렸습니다. 국방과 외교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미국의 준식민지 체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과 북한 간의 교류 협력이나 철도 연결 사업이나 이런 것을 모두 유엔사가 가로막았습니다.
유엔이 앞으로 평화적인 조정이나 교류협력의 창구 이런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가 제대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이런 대화가 단절되고 통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위기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길을 해결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런 통로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그 가장 큰 길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얘기하고 핵 문제도 얘기하고 우선 이렇게 해서 대화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남북관계에서 벽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이라 생각하고 길이라 생각하고 한번 가자, 함께 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